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기와 공포는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전체 방송이 차갑게 울렸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동문이 한 번 더 잠겼습니다. 잠금 장치가 맞물리는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쇳소리도 플라스틱 소리도 아닌 사람의 가슴 한복판을 눌러버리는 소리. 누군가에게는 도망칠 길이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복도는 병원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소독약 냄새, 오래된 침대 시트의 섬유 냄새, 미지근한 공기. 그 공기 위로 발소리가 흘러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발소리는 느렸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건물의 구조를, 사람의 숨소리를, 누가 어디에 숨을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사람들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는 소리를 낼 힘조차 빼앗아갈 때니까요. 주사기를 든 남자가 서지우를 부르던 그 순간부터 병원 안의 공기는 다른 성질로 변했습니다. 낯선 공포가 아니라 익숙한 공포,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공포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 밤을 계획했고 그 계획의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던져졌다는 느낌. 그 느낌이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은정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USB를 가방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신호는 잡혔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데이터는 느리고 화면은 간헐적으로 멈칫거렸습니다. 문을 잠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누군가 네트워크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 통제는 문만 잠근 게 아니었습니다. 연결도 함께 잠가버렸습니다. 서은정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상대의 속도에 말려듭니다. 천천히 주변을 훑었습니다. 간호 스테이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중 몇몇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고 몇몇은 자기 팔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움직일수록 현실이 된다는 걸 몸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강도윤이 의외로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때 오히려 차분해지는 타입. 그 차분함은 강인함이 아니라 익숙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서은정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지우를 찾지 마세요. 서은정이 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눈. 지금 지우를 찾는 사람이 지우를 데려간 사람일 겁니다. 그 말은 논리였고 동시에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서은정은 순간 그가 도와주려는 사람인지 막으려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밤에는 구분이 늦습니다. 그리고 늦는 순간 방향이 정해집니다. 차세리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웃음은 길지 않았고 금방 찢어지는 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그러나 어딘가 들킨 사람의 눈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아버지 장례식이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 말 속에는 진짜 공포가 있었고 그 공포가 더 수상했습니다. 세리는 늘 통제하는 사람이었지 통제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갑자기 통제당할 때 그 공포는 두 겹이 됩니다. 하나는 현실의 공포, 하나는 자기 통제력을 잃는 공포. 서지우. 복도 끝에 남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지우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안다는 건 그 이름을 미리 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우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없어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서은정은 복도를 바라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점점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사라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우를 찾고 있다. 그때 정우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늘 정장 소매를 매끈하게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넥타이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지우 씨는 간병인이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지정한 보호자. 서은정은 정우를 보았습니다. 정우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흔들림 없음이 이상하게도 너무 늦게 보였습니다. 그는 슬퍼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계산만 하는 사람처럼. 서은정은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유언 영상에 지우가 아니라 도윤이 나옵니까? 정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진정시키는 웃음이 아니라 규칙을 알려주는 웃음. 영상은 공개용이니까요. 공개용이라는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 공개용이라면 이미 모든 것이 설계된 게임이었습니다. 서은정은 그 말이 끝난 뒤 아주 짧은 침묵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 서은정은 병원 원장 미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도 CCTV실에 문의해도 잠깐 자리 비움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서은정은 확신했습니다. 미라는 잠깐 자리를 비운 게 아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병원에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 단순한 소리였지만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통제 방송이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의사처럼 보였지만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류 봉투를 들고 간호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환자 이동 동의서 확인 부탁합니다. 서은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죽었는데 환자 이동 동의서라니. 이들은 아직도 이동을 하고 있다. 사람을, 증거를, 혹은 시체를. 간호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봉투를 받지 못하고 몇 번 망설였습니다. 그 남자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망설임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태도가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집행자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서은정은 도윤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여기서 뭘 알고 있죠? 도윤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 말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모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차분할 수는 없습니다.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날 누군가의 이름을 3번이나 적었습니다. 서은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 이름이죠? 도윤은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그 말이 떨어지자 정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큰 충격에도 표정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숨겨온 단 하나의 정보가 튀어나올 때는 동공이 먼저 반응합니다. 서은정은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오늘 처음으로 정우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지우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를 직접 향한 말. 서은정이 고개를 돌리자 간호 스테이션 옆 비상문이 살짝 열린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손이 보였습니다. 작고 흰 손, 지우의 손이었습니다. 서은정은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지우가 그 안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입은 손으로 막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은정은 지우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숨 쉬어. 천천히 그래, 천천히. 지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숨이 들어왔다가 절반쯤에서 막히고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공포는 숨을 먼저 막습니다. 그 숨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은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님 방에 들어갔어요. 서은정이 물었습니다. 누구요?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가 단어 하나를 뱉었습니다. 원장님, 미란. 원장 미란. 서은정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미란이 회장 방에 들어갔다. 회장 사망 시각 전후. 그리고 CCTV가 끊긴 구간. 서은정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봤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보지 못하게 했다. 즉, 누군가가 지우를 통제했고 지우는 그 통제 속에서 뭔가를 느꼈다는 뜻. 지우는 목 뒤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아파요. 서은정은 지우 목 뒤 흉터 주변에 새로 생긴 자국을 보았습니다. 작은 바늘 자국. 주사기. 누군가가 지우에게 뭔가를 놓았습니다. 그 남자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지우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를 예전 이름으로. 예전 이름. 서은정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지금 서지우라는 이름도 낯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이름이라니. 그건 지우가 잃어버린 시간과 연결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차세린이 다가왔습니다. 지우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은정은 물었습니다. 차세린 씨, 지우를 알고 있었습니까? 세린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은정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 때 손끝이 먼저 반응합니다. 말은 연습할 수 있어도 몸은 연습이 안 됩니다.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누나. 세린의 고개가 도윤에게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차세린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 단어가 사람들의 뇌를 멈추게 했습니다. 세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도윤은 차분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확신했어요. 유언 영상이 날 선택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날 미끼로 쓴 거라는 걸. 그 말이 끝나자 복도 공기가 한 번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는 누나에게 던진 거죠. 세린은 소리쳤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누나가 미친 거죠. 아버지가 말 못하게 됐을 때 누나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질문은 칼처럼 날아가 세린의 얼굴을 베었습니다. 세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윤은 더 낮게,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굴 두려워했는지 알아요? 그날 아버지는 자기 숨소리조차 숨겼어요.
그 순간 지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들었어요. 서은정이 지우를 바라봅니다. 지우는 울먹이며 단어를 이어 붙였습니다. 누군가가 회장님한테 말했어요. 서류는 내가 아니라 그 애야. 지우는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가 목이 막힌 듯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 애를 지워. 지워. 그 단어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서류를 지우듯, 기록을 지우듯, 사람을 지운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지우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 서은정은 정우를 돌아봤습니다. 정우 씨, 원장 미란과 어떤 관계입니까?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대답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업무 관계입니다. 서은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업무 관계로는 지금 같은 통제 시스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짧은 진동. 정우는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바로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은정은 그 화면에 뜬 이름을 보았습니다. 미란. 서은정은 곧장 손을 뻗어 정우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정우가 한 발 늦었습니다. 서은정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대는 한 번도 받지 않았고 곧바로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짧은 숨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임. 정우 씨, USB 지워요. 그 목소리는 미란이었습니다. 서은정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서은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버티면 끝나요. 나가야 합니다. 서은정은 말했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합니다. 잠긴 문은 항상 누군가를 위한 문입니다. 누군가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진 문이죠. 도윤은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CCTV가 끊기는 사각지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서은정은 지우를 잡아챘습니다. 지우, 걸을 수 있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무서웠습니다. 서은정은 지우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금부터는 내가 내 옆에 있어. 세린이 따라오려 했습니다. 서은정이 말했습니다. 차세린 씨는 남으세요. 세린이 눈을 크게 뜹니다. 왜요? 서은정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물어야 할 게 많습니다. 서은정의 말투에는 질문이 아니라 확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린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한 걸음이 세린이 이 판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과 서은정, 지우는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각지대로 향하는 길. 그 길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길 끝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인 출입 금지. 기계실. 문은 낡았고 손잡이는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자주 잡는 손잡이처럼. 도윤이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어느새 그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는데 소리가 없다는 건 그 사람이 조용히 다가오는 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은정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었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정우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정리입니다. 서은정이 묻습니다. 무슨 정리? 정우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뜹니다. 사람은 죽으면 남은 사람들 마음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서류가 정리되죠.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서은정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때 지우가 갑자기 몸을 굳혔습니다. 지우의 눈이 정우 뒤쪽을 보았습니다. 서은정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손에는 주사기, 그리고 너무 익숙한 발소리의 리듬.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서지우, 이번엔 도망 못 가.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은정은 지우 앞에 섰습니다. 당신 누구죠? 남자는 웃었습니다. 웃음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갔고 눈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난 집을 데리러 온 사람이야. 너희가 있고 싶어 했던 집. 그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내용은 납치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서은정 옆으로 붙었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원장 쪽 사람입니다. 서은정이 묻습니다. 확실합니까?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병실 앞에서 사망 전날. 그 순간 기계실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나왔습니다. 원장 미란.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 병원이 아직 정상인 것처럼. 왜 이렇게 소란이죠? 서은정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죽던 밤 당신이 병실에 들어갔죠? 미란은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내 환자였어요. 들어갈 수 있죠. 서은정은 말했습니다. 그럼 왜 CCTV가 끊겼죠?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아주 잠깐 표정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곧 사라졌습니다. 그건 오래된 시스템이라 가끔 그래요. 서은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정확히 그 시간, 그리고 정확히 그 구간. 미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험조사관님, 당신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죠? 살인? 드라마? 서은정은 말했습니다. 진실. 미란은 잠깐 웃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원하면 값을 치러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 남자가 주사기를 든 채 한 발 더 다가옵니다. 지우가 몸을 떨었습니다. 서은정은 지우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갑자기 기계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미란이 놀란 표정을 잠깐 짓는 순간 도윤은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봉투, 딱딱한 파일. 봉투 위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국호.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유언 영상만이 아니에요. 미란의 표정이 바뀝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통제하던 사람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냅니다. 서은정은 종이를 받아들고 문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본인 차국호는.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기 전에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거 읽으면 당신들 전부 끝이에요. 서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본인 차국호는 서지우를 나의 친생 자녀로 인정한다. 지우의 숨이 끊겼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은정은 종이를 더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그리고 내 사망에 관여한 자는 비서실장 정우이며 원장 미란과 공모했음을 밝힌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서은정이 말했습니다. 회장 도장입니다. 정우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 사람이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소리. 도장은 찍을 수 있어요. 미란도 웃었습니다. 글자도 흉내낼 수 있고요. 서은정은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통제합니까? 왜 지우를 데려가려 합니까? 미란이 지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 애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요? 미라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살아있으면 돌아오니까. 내가 돌아오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리고 미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질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 가족이야. 그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너희 가족. 미라는 마치 자신이 그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서은정은 그 말에서 또 하나의 복선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싸움이 아니다. 더 큰 판이 있다. 그 순간 병원 전체가 다시 한번 어두워졌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였습니다. 정전. 미란이 낮게 말했습니다. 시간 끝났네요.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주사기가 번쩍입니다. 서은정은 지우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도윤도 함께 뛰었습니다. 기계실 안쪽으로. 정우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망가 봐요. 어차피 이 병원 밖으로는 못 나가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기계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잠금 소리. 서은정은 숨을 몰아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 문 열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계실 안쪽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란의 목소리. 서은정 씨, 진실은 듣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살아서 가져가야 해요. 서은정은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벽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기계실 안쪽 문 하나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닥으로 이어진 계단. 어둡고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서은정은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내려가자. 세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계단은 차가웠습니다. 벽은 축축했고 공기는 오래된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발끝이 닿을 때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아래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계단 끝 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문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CCTV 서버실. 서은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여기라면 삭제된 구간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라면 끊긴 몇 초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은정이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서지호, 이번엔 끝내자.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은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차국호 회장은 2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